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장, 내 삶을 바꾸는 질문, 데일리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입니다. 토드 할리 지음, 지소강, 양소와 옹김,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365편의 글을 통해 창의력을 고양시키는 생각을 매일 훈련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개인의 열정, 아이디어 창출, 사고방식, 리더십, 시간, 에너지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매일 한 쪽씩 읽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다 보면 창의력을 얻고 직업적 전문성도 갖출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일보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레첸 루빈의 말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매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일과 인생의 목표를 명료하게 해주고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자세로 삶에 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창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의 본질을 사랑해 그 일에 종사하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창의력을 키워오며 가졌던 자부심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위한 창작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아무 간섭 없이 타인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시선으로 깊이 있는 작업을 실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한 일을 수행할 때는 시도하기 어려운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술을 실험하고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65일 자신을 따라다니는 세상의 시선을 벗어나 마음껏 창의력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신만을 위해 작업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번 주에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볼 것인가, 어떻게 그 시간을 마련할 것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미루기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미루는 습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한동안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지 의도적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미루기는 창의적인 직관이 보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좋은 미루기는 생산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 얼마간의 비효율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나쁜 종류의 미루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잊지 말되 동시에 좋은 미루기가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때때로 미루는 습관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장인어른은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한 번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전용 제트기를 함께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트기를 소유할 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장인어른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조언을 다른 많은 경영인에게 비슷하게 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만이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인 어른의 조언에 몹시 솔깃해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꾀하지 않고 하던 대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조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얼마나 실천하는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곡가 프랭크 터너는 당신은 뭔가를 하지 않음보다 뭔가를 행함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성장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놀이터 삼아 자유롭게 유영하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의 관점을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만약으로 시작되는 질문은 많은 경우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무언가가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질문들이 안전한 길만을 모색하게 만들어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갇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의 뿌리는 결국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만약으로 시작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고대하던 바로 그 기회라면, 만약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만약 내가 이 일을 좋아해서 내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면, 동일한 질문도 방향을 바꾸면 겁먹은 질문이 아닌 용감한 질문이 됩니다.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에서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곤란한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쾌한 사람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지키며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하다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는 행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좋은 전략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뭔가 실패했을 때는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논리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실력과 행운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노력과 나타난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실력과 운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술과 직관을 잘 개발해 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앞길에 행운이 깃들지 어떨지는 제어할 수 없지만
행운이 찾아왔을 때 붙잡을 수 있게 단단히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 자신의 태도, 자신의 협업 능력,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글쓰기 능력, 자신이 가진 생각의 명료성, 자신의 리더십 대화술, 이러한 능력을 갈고 닦는다면 성공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기회가 찾아올 확률이 큰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운과 실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 망설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지를 열어두기를 선호합니다.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결정의 의미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들을 말 그대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잠재력을 품은 선택지로 향하기 위해 충분히 괜찮은 다른 선택지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일은 희뿌연 안개 속에 갇힙니다. 우리의 세계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그 안개가 걷힙니다. 이를 더 명료하게 만들고 싶다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방향은 언제든 조정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위대한 선택지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수많은 괜찮은 선택지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최선의 전략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자원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 핵심 결정권자가 결단을 내리기 전일 때는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자칫 노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한시라도 빨리 작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다림이 미덕이며 현명한 일입니다.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인내심과 수동성을 혼동합니다. 현명하게 처신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실행력 부족에 대해 변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내심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언제 실행할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동성은 일이 잘 풀리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앞쪽으로, 수동성은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내심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휘됩니다. 수동성은 마음가짐이자 생활 습관입니다. 인내심은 일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잠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수동성은 손 놓고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내심은 행동 쪽으로 기울어 있는 반면 수동성은 일에서 해방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에 착수하거나 팀의 합이 맞을 때까지 종종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의 순간 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과 수동성은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절박하게 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일과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절박하게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발적인 노력이며 에너지가 집중돼 필요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공급됩니다. 절박하게 일할 때는 많이 애쓰지만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집중되지 않아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목표를 잘 조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는 허둥지둥 급한 일을 처리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완료 시점이 명확하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는 공허해집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계획이 있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는 긴급한 일에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열심히 할 때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추구하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는 처음 떠오른 불확실한 아이디어에 매달리게 됩니다. 절박한 기분이 들면 우리는 명확하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근면하게 일하되 절박하게 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약간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려면 우리는 먼저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각의 세계 너머에 있는 그림자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이감을 받아들이고 마법의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지금도 나에게 힘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특정 목적에 썼다면 반드시 삶의 다른 요소를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업무, 지나간 프로젝트, 반복되는 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가지치기도 존재합니다. 그저 유효 기간이 끝났기에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옛 직장 동료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한탄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을 원할지도 모르고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일 끝나고 함께 맥주를 마시며 지난 시절을 회상하기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만남들이 나쁜 것은 아니며 한때는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더 만족스러운 관계들에 투자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치기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시들었다고 느껴질 때 필요하다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열정을 쫓기 위한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까진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올바른 길을 알아낼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얼마나 자신만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의 모순은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점점 더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재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세상의 저항을 느끼고 저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우고 방법을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러한 순환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동은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계속 추가돼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른 일거리를 추가하곤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작업 결과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버리기 아깝지만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없애야 하는 무언가가 우리 인생에 있는지, 한때는 희망이 보였지만 지금은 진부해진 프로젝트일지도 모르고 위태위태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기 원한다면 가지치기를 하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주함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부서질 것입니다. 삶 속에 본인의 야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세워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고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인간관계를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분주하다면 너무 많은 일에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스스로 빛날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분주함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시킨다면 리듬은 직관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주함의 함정에 빠져서 정신 차렸을 때 쳇바퀴 위를 끝없이 달리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분주함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에는 그만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낙관주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좋은 상황이 그저 벌어지기를 바라는 게으른 생각입니다. 건강한 낙관주의자는 기꺼이 수고로운 일에 참여하는 반면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망상 속에 살기 원합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려면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낙관적인 태도 없이는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낙관주의는 창의적 연료이지만 근거 없는 희망은 게으른 낙관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 돌릴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하고 끝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일에 뛰어들고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긴장을 내려놓을 여유도 없이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달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충제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사이사이에 자투리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임무를 마친 뒤 다른 임무로 바로 뛰어들지 말고 준비하고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탁월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관대함이 우리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가 했던 일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격려의 메모를 남겨도 좋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전념할 때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명확한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행동이 우리의 머릿속에 막혀 있던 뭔가를 풀어줍니다. 창의성은 관대함이라는 비옥한 대지에서 번성합니다. 나무는 돌밭에서도 살 길을 찾습니다. 자신이 좀 더 비옥한 땅에 심어졌길 바라기 쉽습니다. 관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비전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자리에서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게 아니라면 옮겨 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공경은 결과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더 단단한 마음을 기를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밭을 찾기 전에 자신의 땅에서 할 수 있는 성장을 다 이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그 자리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창작의 계절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고 경작하고 수확하고 휴식할 때가 있습니다. 심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돌려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도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몇몇이 자라나 결국 수확을 거둘 거라는 희망을 안고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경작할 때는 약해 보이는 묘목을 돌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비바람에 짓눌리지 않도록 보살핍니다. 그것들을 보호하고 영양을 잘 공급하기 위해 애씁니다. 우리 모두 고대하는 시기는 수확할 때입니다. 노동의 결실을 경험하는 시기이자 결국 그 모든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은 땅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농부는 땅을 비옥하게 유지하기 위해 윤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휴식의 리듬이 있어야 미래의 풍작이 보장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씨앗을 심고 있는가? 어떤 종자를 기르고 있는가? 어디에서 수확을 경험하고 있는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창의적 프로들은 작업의 시기별 특성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믿어야 합니다. 대나무는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눈에 띄는 생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새순이 돋아나면 대나무는 하루에 90cm씩 빠르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공부, 아이디어 발상, 전략적 리더십 대화, 그 외 여러 훈련은 우리가 갈망하는 보상을 주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성장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을 쏟는다면 어느 날 난데없이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공은 한 번에 오지 않고 여러 단계를 통해 다가옵니다. 성공은 대단하고 중요한 노력만이 아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은 땅 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우리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즉각적인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의 성장은 대부분 지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계속 뿌리를 키워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일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까지 해야 하지만 미뤄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려워 보여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최선책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문제의 불확실성과 씨름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를 해치우기 위해 작업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영감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치를 부릴 수 없습니다. 작업에 뛰어들면 일하는 도중에 필요한 영감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불확실해 보이는 일에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도중에 영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이 소화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에서도 다양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야근하거나 주말 내내 일해야 하는 비상사태 말입니다. 아니면 팀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서 나머지 사람이 그가 남긴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흥적으로 반응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태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투여된 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계획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리를 깨는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헌신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한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지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은 적절한 순간 우리 삶에 들어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하나의 목적에 쏟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단 하나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대신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최선의 결과를 놓치게 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말해야 합니다. 지킬 수 없거나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요일에 2,500 단어를 쓸 거야 라고 말하고서 다른 일이 생겨 겨우 몇백 단어밖에 쓰지 못했다면 마음은 온통 죄책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데 있는데도 말입니다. 수련법을 잘 지키려면 스스로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한 다음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말해야 합니다. 수련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합의한
사항일 뿐입니다. 지킬 생각이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결말이 좋은 시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 데일리 크리에이티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셔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